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예. 예. 그 사실 외교안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위로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에 대한민국 한반도의 위기가 어떻게 될까 좀 매우 그리고 또 대북 강경파들이 속속 배치가 네. 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 미래가 굉장히 위기인데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무인기가 떠도 그리고 북한에서 대한민국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최후 통첩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어도 그냥 골프를 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외교안보를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한반도 위기 관리 상황을 좀 어떻게 봐야 된다고 어떻게 점검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심각하죠. 네. 사실은 지금 남북한도 긴장이 최고조로 가 있고요. 네. 오물풍선이 하루가 멀지 않고 내려오고 대남 학성기, 대북 학성기 이런 걸로 소음 때문에 우리 네. 접촉 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이런 북한에서는 또 ICBM 발사까지 하고 뭐 7차 핵실험도 한다고는 썰도 있고 네. 거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하는데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막 말려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기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네. 아마 외교 안보 분야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라고 봐요. 잘하면은 기회 요인과 위기 요인이 상존하잖아요. 예, 예. 기회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종전시킬 확률이 있고 남북 관계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가 있고 네. 그것은 기회라고 보고요. 그리고 푸틴하고 트럼프 당선인하고 좀 친하니까 러시아하고도 관계 개선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우크라이나 종전만 되면은 예. 그러면은 우리에겐 그런 것들이 기회죠. 북한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 요인을 잘 살려야 되는 거고요. 위기 요인으로서는 당장 지금 그 한미가 다 그 합의까지 그 방위비 분담금 네. 이런 것들을 다시 협상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또는 뭐 그런 거 안 되면 주한미군 철수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수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은 위기 요인이 되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특히 더 위기 요인이 많잖아요. 예. 통상 분야에 있어서 자국 이기주의에 따라서 관세 장벽을 올린다든가 네. 특히 또 우리가 진출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그동안 보조금을 받기로 돼 있는데 이런 것도 다시 줄인다든가 없앨 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 당선인이 트럼프 이기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물밑에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골프 연습이 아니라 네. 골프 한다니까 세계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미국의 정서를 너무 몰라요. 트럼프하고 골프를 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골프 친다고 친해지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통상 보면은 친해지면은 문제나 이런 것이 쉽게 해결하는 구조잖아요. 네. 우리 예. 동양의 정서들은. 근데 서양가의 정서나 미국에는 네.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게 해결이 된다든가 예. 돼야 이제 친해지는 거예요. 예, 사실은 또 예, 그렇죠. 비슷한 생각을 예, 했을 예, 때 예. 하는 네, 것이고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은 대단히 합리적인 국가예요. 사실은 민주주의와 우리가 가치가 비슷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설명을 하면은 돼요. 제가 그 2017년도에 네. 경험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일기 때 되고 예. 처음 한국을 방문했어요. 예, 예. 그때 두 가지 우리가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네. 미국하고 관계에서 예, 예. 그때가 한반도가 지금처럼 긴장 국면이 엄청났고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예, 했었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는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 대한민국은 안보 무임 성찰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라고 막 예. 주장을 할 때잖아요. 예. 그때도 방위비 예. 올린다고 하고 그때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사가 부재 중이어서 네. 연합사령관이 거의 실권자였어요. 예. 미국과 사령관이. 예. 그때 브룩스 사령관. 예. 그래 그때 청와대 예. 안보실하고 청와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했지만은 예. 여러 가지 협의해서 브룩스를 설득시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통상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판문점이에요. 네네네. 판문점 가서 그치. 안경 탁 예. 끼고 그런 보죠. 강한 메시지가 네네.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면 안 된다. 예. 제일 먼저 캠프 험프리로 모시자. 왜냐하면 캠프 험프리로 모시면은 한미 동맹의 메시지가 오고 그러잖아요. 예. 무임승차론을 불식시켜야 된다라는 예. 생각으로 브룩스 사령관을 설득시켰고 네. 브룩스 사령관을 워싱턴에 설득하고 물론 그건 우리 그 당시 청와대도 아마 백악관과 많이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산으로 바로 전용기로 내려와서 오산 기지에서 바로 평택으로 왔어요. 네. 그때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가 제일 먼저 영접을 해서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브룩스 사령관을 설득시켜서 브리핑 할 때도 통상 일반적인 브리핑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기 때문에 수치로 아, 또 숫자. 숫자와 그다음에 돈으로 네, 이걸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브리핑을 어떻게 했는가 예. 무임승차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한국은 그 당시 60만 예. 미국은 2만 8천 명 예. 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예. 한국이 주로 방어한다. 아. 전시에는 우리 예비군이 300만이에요. 예. 300만 대 2만 8천 플러스 알파. 예. 원이 이렇게 되고 여긴 점이잖아요. 예, 예, 이렇게 예. 된다. 아. 무기 숫자 지금 주한미군과 이런 거 예. 비교가 안 될 정도. 그래서 아. 한국이 방어한다. 거기다가 또 추가해서 야, 그 당시 캠프 험프리가 기지가 신기지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예, 됐어요. 예. 거의 11조가 들었어요. 아. 그 중에 10조가 한국이 냈다. 네. 그때 방위비 분담금이 1조 정도 됐어요. 예, 예, 예. 방위비 분담금의 10배인 10조를 10조를 투자해서 이렇게 이렇게 멋있는 데를 만들었다. 만들어놨다. 세계 최고의. 그리고 예. 그건 또 비즈니스맨이었잖아요. 네. 무기 수입을 대한민국이 20년 통계를 했어요. 예. 2000년도는 얼마, 예. 2001년도는 미국 무기 이렇게 많이 사주고 이렇게 있다. 사줬다 예. 하니까 그 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나서 예. 무임승차론이 쑥 들어갔어요. 그래서 야. 그 다음에 국회의원설 와서 할 때 네. 무임승차론 주장할 줄 알았는데 그걸 다 뺐더라고요. 어. 그리고 미국 가서도 무임승차론이 거의 언급이 줄어들었어요. 여기 숨은 주역이 김병주 의원님이 계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예를 들면 그런 준비를 해야지. 해서 골프 그리고 그때 친다고. 그렇죠. 그리고 캠프 험프리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평화 메시지가 오잖아요. 그렇죠. 한미 동맹이 중요하다. 한국의 가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브리핑이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셔서 네. 어디서 식당 앞에서 만나서 한미 장병과 식사부터 맞아요, 했어요. 맞아요. 그 그러니까 사진 얼마나 기억나.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그 사진 그러니까 기억납니다. 한미 동맹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예. 그러니까 골프 100번 치는 것보다 한미 장병과 같이 그때 예. 식사 같이 하면서 예. 또 거기 한국계 교포도 있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당시 되게 기분이 좋아하고 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외교의 ABC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 골프가 이게 골프를 포함해서 전방위적으로 지금 트럼프 시대의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골프나 연습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네. 한심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문제를 제가 의원님께 여쭤봤었습니다. 그 사실 뭐 시간이 다 돼서 이제는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꼭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군이 네.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전투에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어제부터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혹여라도 우리에게 그리고 특히 왜냐하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말씀하시고 무기 네. 지원을 한다면 방어용 무기부터 보내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트럼프는 네. 이 전쟁을 24시간 그렇죠. 안에 끝내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네. 네. 그리고 이 G20이 오늘 출발했는데 가서 지금 바이든하고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전은 당분간 한 2, 3개월은 치열하게 전투가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24시간 만에 끝내겠다라고도 하고 트럼프 주니어 그 장남도 7세잖아요. 네. 그 이제 젤렌스키 용돈 떨어진 날이 이제 38일 남았다. 네. 38일이 12월 17일이면은 이제 당선이 공식화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38일 남았다는 건데 그래서 조기 종전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잖아요. 예. 그럼 조기 종전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 전선에서 종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본토 지역을 잃었던 쿠르스크 지역 네. 아마 지금 서울 크기 한 1.5배 정도 우크라이나가 예. 점령 빨리 그걸 탈환을 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돈바스 지역 전투일 겁니다. 네. 거기를 더 확보해서 크림반도랑 완전 예. 벨트식으로 연결하면은 러시아는 1차 목표가 끝나는 거고 우크라이나도 돈바스 지역 그쪽을 더 밀어내서 지금 18% 정도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 영토에 예. 그걸 어떻게든 탈환을 그 안에 하려고 혈안이 돼 있을 거고 예. 집중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북한 투입된 병력도 바로 쿠르스크 지역에 투입을 해서 그걸 탈환하는 작전에 활용하지 않을까 네. 투입해서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것은 지금 미국이 끝내겠다고 하면 끝내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러시아는 끝낼 의지가 있고 네. 젤렌스키만 의지가 없죠. 잃었던 거 다 회복하겠다 네, 하고 네. 반대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이 지원을 단계별로 줄여버리면은 예. 종전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호기가 되죠. 사실은 우크라이나전이 빨리 종결돼야 네. 러시아와 북한이 혈맹으로서의 관계가 빨리 예.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 말려들어서 뭐 창간단을 보내니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보내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방어 무기를 보낸다고 하는데 방어 무기도 살상 무기예요. 내공하기 전투기 격추시키면 다 그렇잖아요. 예. 제가 군 생활하면서 39년 동안 군복 입는 동안 방어 무기 따로 있고 공격 무기 따로 있지 않아요. 공격과 방어는 하나예요. 하나다. 예. 왜냐하면 우리 권총을 있을 때 방어용으로 쓴 방어 무기고 공격용으로 쓴 공격 공격 무기잖아요. 무기지. 예. 그러니까 지금 어거지로 예. 국민을 속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파병도 네. 예를 들어서 창간단 보낸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헌법에 그 국회 동의를 받으라라고 얘기했더니 훈령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건 네네. 개인 파병. 근데 훈령에도 그 항목이 없어요. 그걸 국방에서 항목이 없는 걸 요목요목 하긴 하니까 이젠 훈령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행정 조치로 간다. 행정부의 권한. 이렇게 알겠습니다. 어거지 답변을 하고 있죠. 네. 자, 의원님 이제 예결위 가셔야 하는데 네, 네, 그렇죠. 보좌관님한테 전화가 가지고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